안녕하세요, 토비입니다. 오늘도 차트 대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전쟁과 그리고 외교를 통해 미국의 힘을 다시 강하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우크라이나, 이란, 그리고 어쩌면 북한까지.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이 결국 비트코인 한 점에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5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암호화폐 대통령을 좀 자처했습니다. 둘째로는 트럼프 코인과 그리고 USD 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에 나서면서 평화 대통령 이미지를 좀 만들어 갔습니다. 넷째,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다섯째, 이제 그 시선이 한반도로 그리고 북핵 문제로 옮겨오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5장면이 어떻게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지 하나씩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를 최고 암호화폐 대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을 비판했던 그가 암호화폐 산업의 표심과 자금을 등에 업고 친암호화폐 대통령으로 변신한 겁니다. 규제를 풀고 디지털 자산을 미국 전략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일가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2025년 3월 USD1이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단기 국채와 달러 예치금을 100% 담보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일가가 직접 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해 충돌도 이런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논란보다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코인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때마다 그만큼 달러 가치를 미국 단기 국채로 사서 담보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사주는 수요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입장에선 빛을 받아줄 사람이 늘어난다는 셈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가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쓰게 되면 달러는 디지털 세계에서도 기축통화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한국 언론은 이걸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강화이자 달러 패권의 재구축이라고 분석합니다. 암호화폐로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쟁과 외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푸틴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노벨 평화상에 대한 열망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이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협상과 충돌이 계속 교차하고 있어서 종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평화도 하나의 카드이자 협상역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란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을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하며 맞섰습니다. 그러자 유가가 즉각 급등했고 2026년 6월 현재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같은 소비자와 투자자가 치릅니다. 유가와 급등이 왜 우리 코인 계좌까지 힘들까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압박을 받습니다. 안전한 데서 이자를 주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줄어드니까요.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고 거시 환경이 코인을 누르고 있습니다. 전쟁과 유가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네 번째까지가 중동과 유럽이었다면 이제 시선이 우리 쪽으로 좀 옮겨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올려놨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문제만 90분 넘게 논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서면 응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힘을 통한 평화, 즉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한반도가 협상이든 긴장이든 무대의 중심에 서는 순간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전선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자금은 더 빠지고 원화는 약해지고 코스피는 더 출렁입니다. 이건 남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계좌와 증시의 문제입니다. 여기다 한 박자 쉬고 균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힘을 강하게 쥔다는 관점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해석입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진보와 보수 매체는 정반대로 봅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쪽은 강한 미국이라 평가하고 워싱턴 포스트 같은 곳은 오히려 트럼프의 정책이 안보를 위협하고 나라를 분열시킨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인 이 불확실성 자체에 반응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세상에도 우리는 무엇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전쟁이 나고 환율이 흔들리고 나라마다 돈을 찍어낼 때 비트코인인 성격이 새삼 부각됩니다. 국경이 없어 자본 통제가 닿지 않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돈을 아무리 찍어도 희석되지 않으며 특정 나라 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학과 통화가 흔들릴수록 국경 없는 자산의 자리가 커집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라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시나리오로 보는 겁니다.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비트코인으로 모입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이 큰 흐름으로 볼 때 2025년 10월 약 12만 6천 달러 고점, 그리고 2026년 6월 현재 6만 6천 달러 부근, 업비트 기준 약 9,500만 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두 갈래 시나리오를 둡니다. 시나리오 A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키우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으로 끌어안는다면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편입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반대로 전쟁과 유가, 고금리가 길어지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ETF 자금이 이탈하는 게 그 신호일 수 있고 이런 것을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둘 다 열어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크립토 대통령, 스테이블 코인, 우크라이나, 이란, 그리고 가정 속 북핵까지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사건들은 결국 미국의 힘과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끝에는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의 동반자가 될지, 거시 압박의 희생양이 될지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차트의 움직임이 갑작스러운 사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한 수, 전쟁 한 번, 유가 한 번이 다 연결돼 우리 계좌까지 옵니다. 저는 이 중 무엇이 맞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방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